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미의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 센텀시티에 있는 근린상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상가 경매권 나오면은 임장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나중에 이거 보신 다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멀리 계신 분들이 관심은 있으면서 이 물건의 상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궁금해서 자꾸 전화가 와서 제가 얼마 전에 직접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 8월 29일 날,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8월 20일이에요. 29일 날 이제 경매 날짜 잡혀 있습니다. 감정가 4억 8,700에서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가 3억 1,168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약 30평입니다. 29.966 이렇게 나오니까 전용 면적이 약 30평이고 그리고 공용 합한 분양 면적은 53평형이 됩니다. 53평이 되고요. 센텀 Q라는 건물입니다. 센텀 Q라는 건물인데 여긴 주차 빌딩입니다. 주차 건물인데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근린 상가 돼 있고요. 3층, 4층, 5층, 그리고 6층 5개 주차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입지 제가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저도 여기 상가에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센텀시티역이에요. 2호선,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백스코입니다. 백스코 되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죠? 잘 아시죠?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여기가 영화의 전당.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동해선, 새로 생긴 동해선 백스코역이 되고요. 해당 물건은 여기 입지합니다. 이 위치에요. 2호선 이제 내려서 이제 가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그런데 여기는 여기까지는 아파트고요. 여기까지는 아파트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되는 이 부분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고요. 이 선이 경계선이 아마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는 우동이고 여기서 이쪽으로는 재송동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여기 입지하는 물건입니다. 입지는 좋은데요. 왜냐면은 여기 쪽이 아니고 여기가 아파트 있고 그리고 2호선 이용하기도 좋고 3호선 백스코역 이용하기도 좋고요. 그렇거든요. 입지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4억 8,700에서 두 번 유찰이 돼서 3억 1,168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금 전용 면적이 약 30평인데 약 30평 정도의 아까 그 옆에 보면 제가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했죠. 그 아파트형 공장 중에서 좀 가격이 좀 높은 거래가가 좀 높은 게 4억이 조금 넘어요. 뭐 에이사이테크 21 이런 게 이제 조금 선호도가 높은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보면 센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오피스타운입니다. 오피스타운인데 주로 아파트형 공장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물에는 업종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 여기 근린상가돼 있지만 사무실 용도로 쓰기도 참 좋겠더라고요. 제가 가보건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사진은 여러 자료에 많이 나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뭐죠? 이게 이제 상가고 이 윗부분이 주차장인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층에 이제 상가들 주로 식당들이 주로 많이 돼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2층도 처음에는 식당이 많이 들어왔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빠지고 그러면서 업종 제한이 없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왜 상가 건물 보면은 업종 제한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1층 101호는 약국, 뭐 102호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3층은 뭐 한식당, 뭐 4층은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업종 제한이 중복
되지 않도록 업종이 그렇게 처음부터 분양이 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이제 우리 입찰 전에 조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업종 제한은 없어요. 뭐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층은 지금도 거의 다 식당이 대부분이에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식당도 있고 또 뭐 동물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2층 복도 사진이에요. 2층 복도 사진입니다. 예, 지금 이 물건은 이제 이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 그 경매 나온 사건 모습이에요. 경매에 나온 사건. 그리고 여기는 여기 가보면은 제가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걸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썬팅이 돼 있어서 보이지가 않고 여기 문이 유리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는 보여요. 거기에 들여다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은 아까 봤던 그 내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는 뭐죠? 이렇게 블라인드 같이 이렇게 돼 있어 들여다 보이지 않고 이 유리문을 통해서 대략적인 어렴풋하게 껌껌하니까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층 도면입니다. 그죠? 2층 평면도인데 지금 해당 물건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상가예요. 그죠? 그리고 상가고 밑에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고 그렇게 되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주차예요. 그러니까 2층으로 바로 올라와서 차 대고 이렇게 들어오기는 참 좋은 입지예요. 밑에 뭐 지하에 차 대고 한참 동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2층에 와서 주차하고 그리고는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여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모습이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이에요. 제가 가서 뭐 문이 잠겨 있으니까 너무 껌껌해서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고 어렴풋하게 뭔가 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듯한, 특히 여기가 피부 비만 클리닉을 했던 자리라서 지금 이런 집기들이 있고요. 그대로 가서 보면 보입니다. 이 사진도 이제 그 뭡니까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자기들이 이 사진도 이렇게 유리에 갖다 대고 저처럼 찍었을 것 같아요. 저도 폰으로 찍으니까 제가 찍었을 때 이거보다 더 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 가서 이제 여쭤봤죠.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영업하는데 뭐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AS, 그러니까 손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이 영업장에 이렇게 뭐 수시로 드나드는 게 아니니까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안에 이제 그 피부 비만 관리적이니까 그 베드 놓고 해야 되니까 룸이 4-5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입찰하실 분은 참고하시고요. 본인들이 뭐 쓸 거 아니고 뭐 하면 그게 철거하면 또 철거 비용이 들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이 뭐 본인들한테 딱 맞아서 뭐 그대로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제 철거하면 철거 비용도 들어가고 안에 집기도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사진으로도 보이는데 안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명도 비용이 소유주 거의 그 상가라든지 이런 어떤 상가 내지 이렇게 영업하는 곳은 연락이 돼서 자기들이 짐을 가져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뭐 강제 집행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도 비용 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진을 닫고요. 닫고 등기부상으로 어떤 뭐 하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날 이제 소유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4월 6일 근저당, 부산은행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2012년 4월 6일. 그 뒤에 가압류들 쭉 들어와 있고 이 근저당권자인 부산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임의경매라는 게 근저당, 그죠? 저당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 뒤에도 가압류, 압류 해서 막 있습니다. 세무서도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등기부상으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임차인 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은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 있지 않아요. 여기 사업자 등록, 그죠? 사업자 등록 보니까 주식회사 뭐 스턴뱅크에서 사업자 등록 2016년 3월 23일 돼 있고 셀페이스 앤 바디에서 2013년 11월 5일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주가 하는 사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하거든요. 말소기준 등기가 2012년 4월 6일이기 때문에 전혀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셀페이스 엠바디라고 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0만원 돼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상가 임장하는 그 영상 올릴 때 제가 이걸 보고 그랬어요. 대박 아닙니까? 보증금 500, 월 300이랍니다. 감정가 4억 8,700에 지금 유찰돼서 3억 1,100 돼 있는데 최저가 3억 1,100이 아니라 지금 유찰된 금액이 아니라 감정가 4억 8,700이라 하더라도 월 300이면은 대박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임차인이 아니겠지요 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소유자 이름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월 300만원에 그죠? 임대를 주면서 어느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임대주라면 소유주라면 임차인 월 300만원에 임차인하고 월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00만원만 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소유주가 개인으로 개인으로 자기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리고는 뭐죠? 이렇게 자기 사업체하고 이렇게 뭡니까?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 300만 원을 가지고 그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높게 기재를 이제 작성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내가 현장 인근에 공인중개사들 몇 사람 통해 가지고 월 시세를 알아봤어요. 월 시세를. 지금은 더 많이 내렸지만 지금은 좀 경기 악화로 월세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상가들이. 그걸 감안하지 않고 예전에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요 정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으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월 한 180 많이 받으면 180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 또는 사무실이죠. 사실 사무실보다 상가가 장사할 수 있는 뭐 식당이든 뭐든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또 2층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약 180. 그리고는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형 공장의 월 임대료가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라 하더라도 입지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용 면적 한 30평 되면은 130, 140 이렇게 되거든요. 130, 140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상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많이 받으면 한 180 정도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내려서 지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장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요즘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식당 이런 용도로 나가기가 어렵다면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이제 임대를 내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면 사무실 용도로 낸다면은 한 130, 120,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나갈 것 같다. 잘 받으면은 뭐 140, 50만 원 받겠지만 그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월 120, 30이면 무난히 빨리 임대를 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기 여러분은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 경매건들 보다 보면은 임대료들 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은 이 입지에 이만한 물건에 월 임대료가 이렇게까지 저렴하나? 아니면은 이 물건처럼 이렇게까지 높나? 말도 아니네?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매 물건을 볼 때, 특히 상가 경매 물건을 볼 때 거기 나와 있는 임대료를 보고 이 물건 되게 좋다. 이 물건은 아주 나쁘다. 뭐야 수익성 전혀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항상 경매 물건은 임장하셔야 됩니다. 발품 팔고. 그리고는 이런 어떤 어느 정도면 나간다라는 공인중개사들을 또 말을 100% 또 믿을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죠. 예를 들면 이 상가가 공실이 없다. 다 차 있고 이것만 지금 그렇다. 그리고 그 주변의 상가들도 뭐죠? 공실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임대료 뭐 금액은 약간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빨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가보니까 뭐 카메라 들고 촬영 이런 거는 막 동영상 이런 거는 제가 좀 쑥스러워서 나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는 제가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그걸 못하겠고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까 하는 생각도 하다가 좀 부끄러워서 예, 여기가 이제 2층인데 아까 봤죠 그죠? 여기가
여기가 경매 나온 거죠. 원래 두 칸인데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용 면적 30평, 약 30평, 분양은 뭐죠? 53평형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올라와서 2층에서 제일 메인 자리는 여기에요. 이쪽이거든요. 딱 올라오면은 딱 보이는 자리입니다. 보이는 자리인데,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은 또 평수도 되게 크죠? 눈으로 보기에도, 그죠? 평수도 되게 크고 입지도 딱 좋은 거예요. 1층 밑에도 똑같이 있는데 1층은 거의 다 차 있고 작은 거 하나만 지금 임대 나와 있는, 장사가 안 돼서 나갔나 봐요. 네, 그런데 2층은 뭐냐면 이렇게 쭉 있는 데서 지금 3분의 1이 공실입니다. 3분의 1이 공실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경매권이고 옆에는 무슨 뭐 동물병원도 있고 무슨 학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쭉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 부분, 큰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어떤 거는 완전히 철거해가지고 공실 상태고 어떤 거는 안에 뭐 아직 철거는 안 했지만은 장사하지 않는, 그래서 임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요쪽에도 뭐가 조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뭐 임대가 나와 있는 상태고 해서 전체 면적으로 볼 때는 3분의 1을 살짝 넘게 지금 임대 또는 매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임대료 책정 이런 거 할 때도 아주 그저 내 욕심보다는 많이 내려야지 이게 빨리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하지만 전용 면적 30평 정도면 너무 큰 건 도리어 임대가 안 나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그런데 전용 면적 30평 정도면은 사무실 용도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20, 30 정도 이렇게는 하면은 무난히 빨리 빠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역산을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대출을 얼마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하니까 얼마 정도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뭐 은행 이자가 얼마다. 그러면은 월세가 120, 30 들어온다. 그러면 계산이 이게 맞나? 라는 거를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가가 3억 1168만 원입니다. 그죠? 3억 1168만 원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주거용이 아니고 상가니까 취득세만 해도 4%죠. 그죠? 뭐, 법무 처리하고 뭐하고 법무사 수수료하고 이것저것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4%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뭐 3억 한 3천? 한번 이 최저가 기준 하면은 뭐 취득세라든가 이게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관리비도 또 밀려 있고요. 최저가 기준 했을 때 소유권 이전에 들어가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증지세, 말소등록세 이것만 해도 약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 이렇게 뭐 수수료, 그죠? 법무 수수료 들어가고, 그리고는 뭐죠? 또 관리비가 밀려 있거든요. 여기 관리비가 관리비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얼마가 아니라 분양 면적 기준에 평당 얼마인 건 아시죠? 53평이거든요. 53평에 평당 6,500원인가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관리비가 인근의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조금 셉니다.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평당 한 3, 4천 원 이 정도 선이거든요. 조금 관리비가 센 편이에요. 여기는 상가 건물.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세다는 것도 아시고, 지금 또 관리비가 여기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2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약 400만 원이 밀려 있다. 그리고 전화번호 나와 있죠? 741-7293 전화하셔가지고는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에 이제 계속 비워져 있으니까 공룡이 계속 불어나니까 계속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씩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명도할 때까지 총 금액이 얼마가 될 건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는 아까 강제 집행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은행 금리나 뭐 그리고는 임대료 수준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원하는 수익률 따져가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센터뷰 쪽으로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서울, 경기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전화 많이 와요. 늘 여긴 어때요? 뭐 지난번 뭐 좌동에 파밀리 펄시티라고 1층짜리 좀 큰 상가가 여러 번 유찰이 거듭되니까 그때도 전화 와가지고 뭐 소장님 여기는 도로를 면하지 않는데 뒷부분이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뭐 요양병원하고 어떻게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자기들이 볼 수 없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하도 많이 오고, 이 건 역시 그래서 제가 사심없이
있는 그대로 제가 다녀와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상가 관심 있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유찰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센텀 쪽으로도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외식 같은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가 쪽으로 하던 좀 이렇게 그 식당들 좀 이렇게 그런 쪽이 많이 폐업을 하는 곳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부산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